공부. 공부라는 말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전부 다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공부해라. 학교 공부하러 가고 공부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 공부라는 말을 중국에서 공부라는 말은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쓰여요. 불교의 수행을 공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도 번역하지만은 공부라고도 번역해요. 그래서 왜 니까야에 보면은 뭐 어떻게 공부짓고 이래 공부짓고 이 공부라는 말이 바로 수행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또 중국에서 공부를 쿵푸라고 그러죠. 쿵푸. 응? 즉 뭐죠? 무공술이 나는 걸 공부라고 그러죠. 쿵푸 그러죠. 쿵푸. 공부를 쿵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나, 발음을 하나? 그러니까 한자로는 공부인데 이걸 중국식 발음으로는 쿵푸 그러나요? 쿵푸. 푸로 발음돼요. 쿵푸? 쿵푸라고 쿵후라고 그래요. 그럼 쿵후든 쿵푸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공부 중국의 공부라는 말 우리가 한자잖아요. 공부라는 말이 똑같은 그런 공부죠. 자 공부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의 공부는 또 중국에서 무술을 익히는 것을 공부, 쿵푸라고 하는 이거는 뭐죠? 배우고 익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의 공자에 보면은 학이시습지 그러니까 배우고 시습 익힌다는 거죠. 자, 배우고 익힌다. 도대체 배우고 익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점점 뭐라 그럴까? 무엇한테는 배운다, 익힌다 이런 말이 참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감이 잘 안 잡혀요. 배운다. 도대체 배운다는 게 뭘까? 그런데 가령 우보사가 포크레인을 공부했어요. 포크레인을 독학했어요. 혼자 스스로 공부한 거죠. 이걸 독학이라고 그러죠.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책을 보고 그 다음에 해보고 이렇게 한 거죠. 책을 옆에 보고 책을 요렇게 당기면은 요러면은 요렇게 되고 요러면 요렇게 되고 요러면 요렇게 되고 요러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배우고 이렇게 한 거죠. 책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옆에 그 포크레인 잘하는 사람이 작업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지켜봐요.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이게 눈으로 보이고 손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고 이게 바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고 바가지는 그 포크레인 앞에 이렇게 뜨는 걸 바가지라 그래요. 자 이렇게 눈으로 보이니까 다음에 이제 포크레인에 올라앉아서 이제 그렇게 그때 그것이 기억이 나서 이러면 그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되던 게 몰랐던 게 알아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이 뭔가? 보임이 배움이라는 거예요. 들림이 배움이지.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애써서 배우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보이면은 다음에 기억으로 작용돼서 가령 그게
행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당겨짐이 일어나고 저렇게 당겨짐이 일어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것이 확인됨으로써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이. 자, 과정이란 말도 또 좀 이상하죠. 이렇게, 그렇게 되어짐을 공부라고 실제 경험으로 확인되는 공부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크레인 가만 보면 옆에 이 포크레인 잘하는 사람이 보면 이 바가지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요 포크레인 자세가 어떻고, 그때 앉은 사람이 손을 어떻게 하고, 자, 요런 게 보이면은, 눈으로 보이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기억으로, 이제 내가 포크레인에 올라앉으면은 기억으로 나고, 그러면 기억으로 나는데, 요걸 한번 요렇게 밀어보고, 저렇게 밀어보고,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러면서, 와, 이렇게 되는 거네? 이런 거네? 자, 여름이더라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게. 자, 그래서 배움은, 그런데 봐요. 거기서 어떤 거냐. 만약에 내 견해를 고집한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 경험적 이해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게 그대로 보인 그대로 작동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해석해서 그 내 이해대로 이렇게 되지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아마 잘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바로 이러함을 공부다라고 이름한다는 거예요. 이러함을 배운다라고 이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점을 배운다 말은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라 배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익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경험이 한 번, 두 번 그러면 그것이 익힘이죠. 또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은 그게 배움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수행이라 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보면은 자기의 이해로서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그때 보이던 대로 작동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대로 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보에서는 포크레인에 대해서 일단 나는 잘 못해, 나는 몰라 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보이는 것이 그대로 와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끼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단순히 그냥 그런 거죠. 그렇게 작동이 됐던 거죠. 자, 이러함을 공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다라고 하는 학교에서 공부한다, 배우고 익힌다, 또 세상 사람들이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 어떠함인가요? 왜 수행을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가령 예를 들면 수신별은 의법의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신별은 모르겠어요. 금강경은 뭐 좀 굉장히 좀 단순하죠. 금강경은 사실은 뭐 아예
이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상이 없는 경험 상태. 수행이란 뭔가 수보리가 질문한 데 대해 가지고 답변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이라는 얘기죠. 상이란 이러함이고 그러한 상이 없는 경험 상태. 그게 수행자라면은 상이 없는 경험 상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경은 아주 단순하죠. 금강경은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반야신경도 또 단순해요. 반야신경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되는 것의 실제, 경험되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즉, 역시 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심지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는 것까지도 상이 아님,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공부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별로 없어요. 단순하니까. 근데 육조단경은 상당히 이 표현들이 좀 단순치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공부인가? 바른 공부인가? 공부가 아닌가? 즉, 배운다라고 하는 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보임이고 들림이고 그리고 어떤 일어나는 자각이고 자각 경험이고 그러한 경험들이다. 그래서 공부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험을 공부한다라는 말로 규정하는 것인지 공부한다는 말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건지 경험을 공부한다는 말로 규정하는 건지 그 말이 그 말인가? 그 말이 그 말인가? 어때요? 제 생각에는 경험을 규정하는 게 공부라고 경험을 규정하는 게 공부라고. 그러면은 육조단경의 말로서 경험을 규정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아니면 육조단경의 말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수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는데 공부라는 용어를 쓰면은 그거는 경험을 규정한 게 공부라는 용어다 말이다. 저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때 공부라는 것은 결국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네, 수행인데 공부란 말씀 자체가 제가 우리가 뭡니까 이거 본다 막 이런 것 자체가 설명하면 이 자체가 지금 규정을 해가지고 막 설명하잖아요. 이 자체가 이 경험인데 그하고 다르지 않는. 그러면은 우리가 가령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수심결이니 또는 육조단경이니 이런 것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바른 공부라고 할 수 없음인가? 그래요? 세상에 집에서 애들을 교육시킨다 할 때, 공부시킨다 할 때 이 공부가 바른 공부인가?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운다 또는 공부한다라고 하는 이 공부가 바른 공부일까? 우리가 책을 보고 독학한다 또는 공부한다고 할 때 바른 공부인가 아니면은 바르지 못한 공부일까? 어때요? 바른 공부를 하면 애들이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교사님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학창 시절에 바른 공부를 하셨으면 대학 가셨겠습니까? 규정을 잘해야 되는데 규정을 못하는데 이게 시험용 공부는 무조건 이렇게 그 개념을 파악하고 개념으로 완성을 해놓고 거기에 답을 찾는 게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교 공부, 시험용 공부입니다. 그러면 일단 학교는 들어가 봐놓고 봐야 된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또 괴로움이 닥치면 그때 바른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되겠죠. 인연이 또 닿으면. 어때요? 무전님은 무문님하고 무문님 말에 동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문정님도 동감이에요? 응? 예, 저한테 뭐 독립할 수 있는 능력부터 키워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진님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타다님도 동감입니까? 저는 나가도 좀 공부하고 수행하고 다른 그 같은데 아까 말한 공부랑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바른 공부라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그죠? 뭐애 보고 뭐 수행하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라 이런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자기 스스로 다 그걸 겪고 다 괴로움을 통해서 다뭐 해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공부라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음이 공부네요. 타타님 얘기는. 응? 살면서 경험들이 공부고 그게 진짜 공부고 학교에서 뭐 배우고 뭐 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고 이런 말이니 규정할 수 있겠어요. 뭐 규정은 봐야지. 근데 부모님은 문덕님은 대학교를 나와야 예를 들면은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응? 저희 애들 성향은 그쪽이라고 봅니다. 미국 사회는 벌써 사실은 사회의 놀림감의 대명사가 누군지 알아요? 사회 놀림감의 대명사가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온갖 사기꾼, 온갖 협잡잡이, 그런 대명사로 변호사가 이 사람들 대상으로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이미지는 온통 막 사기꾼, 협잡잡이, 사람들 싸움 붙이고, 사람들 괜히 가서 쏙닥거려가지고 문제 만들고, 이런 사람이라고 사회에 어떤 일반적인 이미지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변호사하면 와, 어려운 사법고시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자 이미지가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사회의 온갖 협잡을 다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가서 딱 그래서 소송해. 그러면 너 돈 벌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겨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진실을 감추고 진실을 왜곡시켜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 정의와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변호사가 바로 사회 협잡꾼, 말썽쟁이, 문제거리, 이렇게 이미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 뭐라고 그럴까, 등장하는 인물이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속물적으로 성공하려면은 변호사하고, 속물 되기 싫으면 변호사는 안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미국 변호사다 이러면 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블루칼라. 블루칼라가 뭐죠? 청바지 입고 일하는 그런 직업군들을 블루칼라라고 그러죠. 화이트칼라 하면은 사무실에서 넥타이 매고 일하는 직업군들을 화이트칼라라고 그러죠. 블루칼라가 미국에서는 실속 있는 알부자가 블루칼라라고 하는 것이 대명사예요. 블루칼라. 그러니까 화이트칼라는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 없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화이트칼라는 한 잔 시켜놓고 1시간, 2시간을 노닥거리는 사람이 화이트칼라고, 술집에 가면 화끈하게 술 먹는 사람이 블루칼라예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은 화이트칼라를 싫어하고 블루칼라를 좋아해요. 그래야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일본 술집에 가면요, 일본 사람은 이 술 한 잔 시켜놓고 그 일본의 그 술을 뭐라고 그러나, 사케. 이 사케는 주로 이제 큰 잔에 이렇게 시키잖아요. 한 잔 시켜놓고는 2시간을 떠들고 앉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면 성질이 급해서 이걸 오래 못 드요. 한국 사람은 이 대병, 사케니까 안 독하잖아요. 한 사람 앞에 한 대병 한 명씩 먹고 나가는 거예요. 한 명 가지고 안 돼. 그게 또 순식간에 비워버려요. 일본 사람은 요 정종잔으로 한 잔 안 뜨고 2시간 앉아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한국 사람이 뭐 엄청 좋지요. 엄청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술집 주인들은.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블루칼라가 뭐예요? 가령 블루칼라의 대명사로 많이 이 미국의 만화 같은 데 등장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이 배관공이에요. 배관공이 뭐죠? 싱크대 막히고 이런 거 뚫어주고, 화장실 변기 막히고 하면 그런 거 뚫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일당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쓰려고 해서 안 쓸 수가 없어. 응? 막히면, 화장실이 막히면 당장 어떻게 살아? 싱크대가 막히면 당장 어떻게 살아?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이제 사회가 안정화돼 가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점점 미국식이라든가 일본처럼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과 일본을 따라 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작용되겠어요? 불편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고, 즉 불편해지고 싶지 않고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뭐예요? 계속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불 떼고 밥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불 떼서 밥을 하라 그러면은 요즘 시집 가는데 뭐예요? 신랑 집에 가니까 불 떼서 밥 한다 그러면 아무도 시집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 집에. 응? 그 밥솥에, 전기밥솥으로 해야지. 그런 집에 가서 어떻게 사나? 자, 그러니까 그런 편함을 추구하는 게 계속. 그런데 과연 도대체 뭐가 행복일까? 어떤 게 행복일까?는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정신과 병원은 점점 호황이 돼가고, 그렇죠. 어떻게 점점 사회는 편안해지고, 먹고 살기 좋아진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사실은 봐요. 우리가 가끔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어느 때는 옛날 임금님보다도 더 잘 먹고 사는 것 같다. 먹고 사는 걸 겉으로 보면은 옛날 임금님보다도 훨씬 낫죠.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신과는 점점 호황일까? 정신과를 괴롭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불안하다 하지 않으면은 정신병원에 누가 가겠어요? 예, 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왜 일어나는 걸까?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그래도 꼭 대학교를 나와야 돼요? 학교를 그래도 나와야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반 중에 그 자녀를 어릴 때부터 정규 학교를 보내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경험, 행복하게 하는 경험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일찍이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대안학교를 보내니까 학력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응? 그러면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별도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대안학교를 보내놓고 또 검정고시를 또 공부하려고 하니 이중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 가서 검정고시 본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정규 학교의 졸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놓을 스펙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쓰다 보니까. 경험은 다양하게 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스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에 가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스펙을 보고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많지,
사실은 실제 실력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아직도 그런 스펙이 없는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와중에 어쨌든 하여튼 이제 그 아버지가 포크레인을 해서 아버지가 야 포크레인 해라 응? 라고 해서 하니까 나는 이런 거 하기 싫다고 사회에 취직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좀 해보더만은 결국 사회에 나가니까 스펙이 없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면 세상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다시 이제 포크레인을 아버지 하던 일을 하니까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 가봤자 수입이 그런데 포크레인 하니까 수입이 좋아요. 수입이 물론 포크레인 해도 일거리를 못하면 모르겠지만은 아버지가 오래 일한 그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 일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은 어지간한 포크레인은 하루에 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을 받아요. 하루 일을 하면은. 그러니 한 보름만 해도 20일만 일을 해도 뭐 어디 그 월급쟁이 부럽지 않지요. 월급쟁이 부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는 아마 만족하고 열심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세상에 스펙 같은 거,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뭐 포크레인 하는데 기술이, 야, 포크레인 기술이 어떠냐 묻지, 스펙이 어떠냐 묻지 않으니까. 자, 우보에서도 만약에 다시 뭔가 일을 한다면은, 이제 머리 쓰는 일 하기 싫어요. 우보사 제일 하고 싶은 일. 포크레인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포크레인 하는 사람이, 야, 포크레인은 뭐 그냥 쉬운 줄 아냐? 그래서, 포크레인보다는 대형 트럭 운전이 좋아 보여요. 대형 트럭. 그래서 대형 트럭 운전하고 싶어요. 힘들다던데요. 대형 트럭? 왜? 저 주변 사람 몇 명 하는데 몇 명 가봤어요. 하여튼 세상에 뭐 쉬운 일이 없기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봐요. 요즘 대형 트럭 같은 거 있으면 일거리만 요즘 또 일거리 연결시켜 주는데도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그러면은 어때요? 요즘은 대형 트럭 하는데 사실은 뭐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라 지게차가 다 짐 올리고 짐 내리고 사실 차만 관리하면 되는데 차도 뭐 세차 같은 거 해주는 데 따로 있고 뭐 사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형 트럭 같은 거 운전하고 다니면 세상에 좋겠어. 하여튼 이제 머리 쓰는 일 이런 일은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고 싶지. 이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라고 그러면 그럴까? 이제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의 공부와 다를까? 우리가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려울까? 못 먹고 살까? 우리는 자꾸 부모가 내 자식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어느 중에 자기의 관념으로 그러는 것이 아닐까? 내 자식은 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관념으로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일단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가령 그런 관념이 없다고 한다면은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리고 가령 먹고 사는 것도 결국에는 행복한 게 좋을까? 먹고 사는 걸 매일 고기 반찬 먹고 맨날 돼지고기 반찬이 아니라 소고기 반찬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어떤 걸까? 만약에 그런 관념이 아니라면은 자식들이 반드시 대학까지 또는 교육 공부를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대학까지는 나와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럼 과연 정말 그래야 될까?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면요. 유튜브에 전 세계 다니는 유튜브 중에서 한국 사회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한국 사회는 막 스펙 쌓고 막 대학교 해야 되는데 대학교 졸업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까지 졸업, 뭐 우리나라에서는 또 고등학교 졸업까지 졸업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찌감치 밖으로 해외로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어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와 내가 아는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 중에 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전 세계 그런 어떤 여행 유튜버인데 저 터키 가가지고는 아주 예쁜 마누라도 얻어오고 그런데 그 밖에서 해외에서 뭐 이 남자 만나는데 대학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쪽에서는 대학교 나와도 한국에 고등학교 나왔다 해도 아무 상관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사람 능력 있다 싶고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열심히 유튜버 해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아주 멋있게 잘 살아요. 자, 이제는 봐요. 의보사가 한 사우디에 1년간 살았는데, 의보사한테 아무도, 당신 대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묻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가령, 이 사우디에서 만난 그런 사업가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당신 대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무슨 대학 나왔어요? 묻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대학교를 알긴 아나? 봐요. 이런 사회예요. 이제 이런 세상이. 자, 그러면 어떤 공부일까? 자, 또 이번, 지난, 서울법회에서 이제 한 엄마의 얘기인데, 자기 애가 좀 소위 말해서 세상에 언어지체예요. 근데 말이 늦는 거예요. 말이 늦는 언어지체인데 그러니까 맨날 얘한테 요런 것은 요런 말이야. 요거는 뜨거워. 요거는 뜨거워. 요거는 차. 요거는 너무 뜨거워. 요거는 미적지근해. 이런 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이 경험을 표현하는 이 표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무 뜨거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은 너무 뜨겁고, 요거는 뜨겁고, 요거는 덜 뜨겁고, 자, 너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뜨겁다. 이런 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언어가 늦다는 거죠. 이런 것을 교정해주고 치유하는 또 이런 데가 있대요. 자,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런 것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도 부모한테도 이건 부모가 같이 해야 된다. 일상에서도 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반대로 세상을 살면서 많이 괴롭다 또는 상처받는다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괴롭지 않겠는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살겠는가 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수행에 관심이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보우사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괴로움이 바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내 생각으로 규정한다 라고 하는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자각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규정함 없는 경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표현은 라벨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라벨링.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항상 규정하는 이름이죠. 사실은 이름은 규정이 아니라면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에는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규정하는 이름이 있고, 하나는 규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기 위해서 이름을 쓰는. 이름은 하나는 규정하는 이름이고, 하나는 그 규정을 풀어주는 이름이고, 자,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는 규정하고 하나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규정을 풀어주는 거. 이름은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규정하기 위한 이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라벨링, 라벨링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라벨링,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라벨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벨링 하지 않아야 됐다. 즉, 라벨링은 이름으로 규정하는데 그런 규정함이 없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규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제 자각해서 그런 경험의 삶이 되고자 하는데, 반대로 아들한테는 이름을 붙여라라고 가르쳐야 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너무라고 해야 돼. 이런 부분은 좀 덜이라고 해야 돼. 이런 부분은 뜨겁다라고 해야 돼. 이런 부분은 미지근하다고 해야 돼. 이런 부분은 차다라고 해야 돼. 이렇게 라벨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모순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이 모순 상황이 자기로서 난감하다는 거예요. 모순 상황이. 자, 그러면 애를 그렇게 라벨링하는, 자, 규정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불가피한 일인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만 공부가 돼야 되는 건가? 이 말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의복의사가 요즘 그렇다. 사실은 의복의사 조금 전에 배운다는 말을 잘 모르겠어. 도대체 배운다는 말이 뭐지? 익힌다는 말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아마 요즘 세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이 치유사들은 의복의사 보고 뭐라고 그럴까? 어느 지체야 또는 어느 장애야 라고, 애는 아니니까 장애야라고 그러니까 어느 지체 어른? 성인도 좀 이제 늙었으니까 어느 지체 늙으니? 이래야 돼? 자, 그래야 되냐? 자, 그런데 의복의사는 그러한 점에 불편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 불편하지 않다. 그런데 그 애는 세상 사람들 불편하다. 차이가 뭘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 또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힘들다. 의복의사는 힘들지 않아. 차이가 뭘까? 의복의사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 세상 사람이 언어를 배워서 그대로 규정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할 뿐이야.
그렇지,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세상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로 하면 돼. 그냥. 배우는 게 아니야. 자세히 그냥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말이 들리면은, 오히려 배우려고 하면은 더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 그런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또 내 표현은 어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세상 사람 어떻게 이야기를 해? 나는 그냥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느껴져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살면 돼.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꼭 규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들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고, 또 그 사람이 그런 말은, 그러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자, 그렇게 이해하면 돼. 꼭 내가 세상 사람의 말에 맞춰서 그렇게 말을 배워야 될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만 10대, 20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엄마라도 바로 그렇게 살도록 그걸 이야기해 주면 돼. 세상 사람들은 너를 어느 지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엄마가 보기에 어느 지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실제 경험과 그것을 잘 몰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불편해서 다른 사람을 지체하니 먼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너의 그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함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은 너를 지체하라고 그럴지 몰라도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누가 지체하고 아니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기에는 꼬지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너가 정상이고 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 단지 그렇지만은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너는 이렇고 서로 다를 뿐이지 어느 게 정상 어느 게 비정상이 아니야 라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세상에 어울려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교회 상태가 아니고 다른 관념의 상태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먼저 엄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고부만큼 괴롭겠지. 거기도 애들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그 괴로움은 결국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측면은 어느 누구와도 다르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점,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규정해서의 괴로움, 지체하라고, 지진하라고, 문제하라고. 자, 이런 괴로움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엄마가 됐든 누가 됐든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이 그러한 점은 자, 그렇게 괴로워지지 않도록은 그런 조건이 되어질 수는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사님이 괴로움이 있어야 그 자각이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과는 좀 상반되는 말씀 아닙니까? 네. 자, 상반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결국에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괴로움은 어떤 거겠어요? 그 괴로움은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괴로움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이 경험돼 봤자 자각으로 가기가 어려운 괴로움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괴로움이 경험돼야 되냐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돼야 비로소 자각으로 가기 위한, 자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의 괴로움은 자각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각으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괴로워야 된다. 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국 자각에 이르는 괴로움은 스스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움이라는 거기에 봉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봐요. 세상 사람이 괴롭다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도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돈을 벌면은 해결될 거라고, 또 이러면 해결될 거라고. 결국 그러니까 그것이 자각에 이르는 괴로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더 괴롭게 되는 괴로움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괴로움은 자각에 이른 괴로움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부러 괴로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까지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괴로움,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나 저러나 괴로움으로 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괴로움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괴로움이 경험돼야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괴로움이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령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가지고 조금만 눈치가 채워지면 될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괴롭게 놔둬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언어 지체 아이 말고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개념적인 어떤 배움이나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그렇게 교육을 어쨌거나 시키면 그 애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저는 도대체 사회생활에 무슨 무리가 있는지가 오히려 궁금해요. 오히려 사회생활 하는데 더 무리가 없죠. 규정하는 사람이 항상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알력이 있게 되지. 결국에는 그런 교육은 규정함이 없는 교육이잖아요. 규정함이 없으면요, 싸움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도 알력이 없으니까 더 잘 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될까요? 그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누구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한다는 게 뭐죠? 학교 가서 공부한다는 게 뭐죠? 결국 조입식. 요즘도 뭐 그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리학을 배우면은 뉴턴의 물리학을 배운다라고 한다면은 뉴턴의 물리학을 배울 때는 선생님들이 뭐예요? 마치 요대로야 라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뉴턴이 이야기한
그야 뉴턴의 견해야 라는 거지. 뉴턴의 생각이야 라고 배우는 거지. 응? 그렇다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뉴턴의 어떤 연구로서 뉴턴이 발견한 뉴턴의 이론이야 라는 배우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내가 확인된 바가 아니니까 몰라. 큰 애들이 시험을 과연 치를 수 있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뉴턴의 물리학, 뉴턴의 그거네. 그러니 뉴턴이 이야기한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니까 뉴턴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시험 못 볼 리도 없는 거지. 그 공부나 저 공부는 뭐가 다르죠? 단지 그거 차이일 뿐인데 이거는 뉴턴의 이론이야 라고 배우는 거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도대체 뭐죠? 응?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한 말이야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야 그냥. 응? 아니 그렇다면 굳이 뭐 학교라는 뭐 교육을 굳이 공부를 있을까요? 아니 굳이 한다기보다 굳이 안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네. 봐봐. 그러니까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야기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서 과장님이 학교 공부와 우리 경험이 되는 공부하고의 어떤 그 비교를 통해서 이제 말을 꺼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맥락상 계속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네, 단지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굳이 학교 공부를 안 할 이유도 없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학교 공부가 어떻게 우리의 경험적 이해로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네. 최소한 세상이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부모라도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그렇거든요. 학생이 어차피 근데 학교를 다니게 되잖아요. 학교를 다니면 수업을 듣게 되고 이 공부 애를 키워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하기 싫단 말입니다. 공부라는 게. 그것도 하나의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공부에 대한 또 관념이 작용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지고 해야 된다.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한가? 하여간에 이 겪어지는 거잖아요. 주어진 어떤 상황. 이거에 대한 좋다 싫다를 떠나게 되면은 공부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될 수 있는 그 비법을 좀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야 애한테 네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주어진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서 자꾸 제 애 같은 경우는 회피하려고 그러고 미루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싫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난 소질이 없나 봐, 뭐 공부에 취미가 없나 봐, 해보지도 안 하고. 아빠 닮아서 그래.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을 얘기하죠. 이게 처음에는 싫지만 이게 하다 보면은 이 물리가 터지고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게 재밌어질 때도 있다. 한번 해봐라. 이게 해봐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세상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어떤 과제 같은 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 뭔데? 뭐 예를 들어 뭐 직장에 다니면 오늘 뭐 출근을 해야 되고 뭐 월급 받으려면
뭐 3번 이상 근데 그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물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해서 아니지만 때려치우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괴로움이 알아지잖아요. 때려치우게 됐을 때 상황에 대한 괴로움이 알아져서라도 되게 되니까 이 좋고 싫음에 대한 그걸 떨칠 수 있는 애한테 그러니까 이해되기 쉬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저는 우리 애의 중학교 때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또한 애한테 공부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나한테 납득시켜봐. 그걸 내 나름대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협박도 해보고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놔뒀지 뭐. 그 다음에 놔뒀지 뭐. 뭐예요? 딱 그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해야 될 납득이 되면 해요. 응?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공부를 아무리 아빠가 이야기를 해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응?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하고 싶을 리가 없지. 하다가 물리가 터진다? 예, 그런데 어떻게 물리가 터지겠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데 어떻게 물리가 터지겠어? 아니 근데 얘기를 해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알고 있단 말이죠. 납득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납득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납득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납득이 이해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돼야 될까? 납득은 무슨 납득이겠어요? 어른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그런갑다라는 납득이겠지. 가령 뭐 대학교 못 가면 사회 취직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갑다라는 납득이겠지. 그렇겠죠. 그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자기는 경험으로 확인된 게 아니니 사실은 알 수 없지만은 뭐 그런갑다라는 납득이겠지. 그러니까 전혀 힘이 없지. 전혀 힘이 없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만화 좋아하는 애들은 우리나라 만화 가지고 안 되니까 일본 만화를 봐요. 일본 만화인데 일본 만화를 갖다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만화를 제대로 보고 싶고 이 내용을 알아야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가 일본어 공부를 해갖고 뭐 단어 찾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일본어를 잘하게 됐어. 그러니까 지가 필요해서 지가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 나는 이 만화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유가 자기 스스로에 분명해. 그러면 지가 하든 말아 하든 관계없이 지가 열심히 해. 자, 이런 납득이죠. 근데 그게 참 그런 경험을 가지게 한다는 게 그 나이 때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요즘 어릴 때부터 이제 요즘 학교도 그래서 부모하고 여행 간다 그러면 놔두는 거예요. 수업으로 봐주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에서 야, 이게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 내가 관심이 있어. 응? 와, 나 이거 하고 싶어. 또는 뭐 이러고 싶어. 그럼 거기서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지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근데 굳이 뭐 그렇게 돌아다니기보다도 이 스마트폰 안에 정말 무수한 채널들과 무수한 간접 경험들이 그게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부모들은 맨날 못 보게 하잖아 또. 근데 그것도 어떤 그 경험이 촉발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는지. 당연하죠. 저는 근데 그거는 사실 요즘 저는 우부고사는 가장 어디서 많이 배워요?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배워. 유튜브에 온갖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가 다 드러나 있고, 요즘 세상이 어떤지도 다 드러나 있고, 또 세상에 이런 까지도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꼭
꼭 배워야 가령 학력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지 않다는 것도 얼마든지 그래서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경험들도 많고, 세상에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것도 너무나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고, 꼭 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유튜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삶에서의 경험의 자각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에서 더 큰 자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때요? 그런 위험에 빠지는 못하도록, 아예 그런 경험도 못하도록 만들어요. 어차피 뭐 나는 사람 다 죽는데 뭐, 설사 뭐 죽는데 아무리 부모가 과보를 한다고 해도 세월호 사건 수학여행 보냈는데 거기서 중학생이 죽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 응? 그러니까 너무 조심할 거 없어요. 응? 자, 봐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온갖 부모들의 관념으로 자식들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응? 다 어떻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으면은 경험으로 결국에는 열린 사회라면은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디에서든 자기의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고 자기의 재능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기회를 스스로 못하게 하고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정말 저쪽에 재능이 있는데 아예 그쪽은 경험도 못하게 만드니, 응? 요거만 요렇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요러고 있는 꼴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란 다 나름 재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꼭 학교를 나와야 되죠? 그 우버가 너는 씨 다 뭐 그렇게 쓰니까 뭐 그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우버서는 다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절대 자식들한테나 나한테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실제로 가보면 봐요.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살이나 돼요 사실. 응?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거 관계없이도 사는 사람은 사실 대학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 아닌가? 자격증 기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 꼭 전공하고 뭐 꼭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나 다 산다는 게? 자,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진정한 공부는 무슨 공부인가?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들 노력하며 사는가? 결국 괴롭지 않은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가장 이 기본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공부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왜? 수행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그러함이니까. 그래서 수행을 공부다 이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공부는 어떠함이어야 될까? 어떠함이어야 될까? 알지만은 잘 안 돼요. 알지만은 잘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관념에 매여 있다는 증거잖아, 그게. 자, 그래서 공부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학교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왜 공부를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뉴턴의 물리학 공부를 하면은, 뉴턴이라는 사람은 물리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꼭 뉴턴의 물리학을 꼭 실제로 그래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상대성 이론이 나오니까 자기가 알던 게 뒤집어져 버리잖아. 그럼 뭐 헛공부한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 사람이 발견한 이론이야. 라고 하면은 헛공부가 없는 거잖아. 그럼 자기는 나는 그런데 누가 만든지 모르겠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또 프로이트는 인간 심리를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 칼 융은 인간의 심리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러면 될 텐데 인간의 심리는 이 프로이트 이론을 가지고 인간의 심리는 왜 이렇다라고 규정하면서 배우냐 이 말이야. 왜 그렇게 공부하냐 이 말이야. 응? 부처님은 인간의 심리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 그건 부처님의 발견이야. 부처님의 발견이야. 응? 아니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잖아. 왜 프로이트의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왜 사람을 이렇다라고 규정을 해? 또 그렇다라고 공부를 해? 이게 잘못된 공부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규정 없는 공부야. 이게 진짜 공부 아니냐 이 말이야. 왜 수행을 공부라고 그래요? 규정 없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이론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경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어라고 하는 그것이 들리고 알아지는 경험이야. 그런데 그걸로 가지고 경험을 규정함이 없는 그러한 경험 상태야 공부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경험으로 자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함을 공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육주단경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중론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또 프로이트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자, 양자 물리학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자, 내가 그렇다면은 내 애도 그럴 거고. 자, 결국에는 공부라고 하는 그 이치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제대로의 공부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